가지 효과들을 볼 건데, 그 중에서 책 예제 파트 6 3번 폴더 안에 있는 CC 이펙트. 자, CC 이펙트를 열어보세요. 자, 이렇게 그냥 야경이 보이고 있는 화면입니다. 자, 이 화면에다가 비가 오는 것처럼 표현을 해볼 거예요. 비가 오는 것처럼 물방울도 맺히고, 그 다음에 비가 오는 효과도 넣고, 그리고 비가 오니까 약간 좀 뿌옇게 흐려지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창밖에 빗물이 맺히고 비가 오는 것처럼 표현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이 영상이 뭐 이게 이제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약간 흐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막 뿌옇게 흐려지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흐림 효과를 줄 때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많이 줘요. 그냥 뿌옇게 흐려지기만 하는 겁니다. 뭐 방향성을 줄 수는 있어요. 가로로 혹은 세로로 이렇게 방향성은 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가우시안 흐림 효과라고 있는데 얘는 그냥 뿌옇게 흐려지기만 합니다. 근데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얘가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초점이 나간 것처럼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카메라 렌즈 흐림을 써요. 자, 여기다가 카메라 렌즈 흐림 효과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조금 약간 흐려지거든요. 카메라 렌즈 흐림. 이 흐림 반경이 이제 기본적으로 5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뭐 다른 것들은 건들 필요 없고요. 흐림 반경만 좀 이렇게 수치를 주시면 약간 포커스가 나간 것처럼 흐려졌죠? 그냥 단순히 뿌옇게 흐려지게 하는 거하고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렌즈 흐림, 카메라 렌즈 흐림 효과를 한번 줘서 이렇게 뿌옇게 흐리게 만들어 봤고요. 자, 렌즈 흐림 효과는 이제 요거가 이제 끝입니다. 그냥 흐림 정도만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물방울이 맺히는 것처럼 하려면, 자, CC 효과를 줘야 되는데요. 일단 이 배경이 되는 얘는 일단 요거 하나를 두고요. 배경을 지금 카메라 렌즈 흐림 효과 줬잖아요. 컨트롤 D 해서 혹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복사 하나를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배경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물방울이 맺히는 것처럼 하는 게 뭐냐, CC CC 띄어쓰기 미스터 머큐리. 자, 요 효과예요. 자, 이 효과를 한번 넣어 보시죠. 자, 효과가 들어갔는데 아무런 뭐 반응은 없습니다. 근데 플레이를 한번 해보세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뭔가 방울이 생기지 않나요? 아니면 플레이를 하지 마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걸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물이 퐁퐁퐁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 1초 20프레임 정도 가니까 효과가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밑에 있는 배경에 눈을 한번 살짝 꺼볼까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 영상에 물방울이 맺힌 것처럼 그 부분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경이 이렇게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거기 책의 251페이지에 보시면 251페이지는 아니죠. 252페이지에 보시면 세부 옵션에 대한 설명이 거기 써 있어요. 자, 보통 이런 효과들 레디우스 X는 X 쪽으로의 비율, X를 얼만큼 넓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레디우스 Y, 그러면 Y는 얼만큼 넓게 할 거냐, 요거거든요. 그리고 프로듀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 지점, 내가 지정한 중심 부분부터 뭔가 물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속도, 발생하는 속도, 뭐 생성되는 속도, 그 다음에 뭐 중력 조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단 비가 오는 것처럼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일단 뭐 여기 X 넓이, 얘가 지금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만 이렇게 흩어지고 있거든요. 화면 전체적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 비율, 자, 화면 전체적으로 나오게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 퍼져요, 옆으로. 그리고 Y 값도 마찬가지 이렇게 위아래로 퍼지도록 충분한 값을 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다 덮을 정도로. 자, 레디우스 X, Y 값을 이렇게 수치를 줬어요. 적당히. 자, 이거는 책에는 뭐 정확하게 수치가 뭐 몇으로 해라 뭐 이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수치 늘리고 줄여 보면서 직접 요 정도 범위 물방울이 생기면 될 것 같아, 이 범위 그냥 보시면 돼요. 수치 올리면서.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 뿌려지는 속도거든요. 자, 뿌려지는 속도는, 자, 이거 이렇게 쭉 뿌려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뿌려지면 안 되니까 0으로. 자, 일단 빗방울이 계속 막 생성되는 게 아니고 한 방울이 떨어지면 주르륵 흘러내리고, 한 방울이 또 떨어지면 주르륵 흘러내리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뿌려지는 속도, 얘는 0으로. 그 다음에 생성되는 거, 자, 그리고 생성되는 비율은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서 어느 정도 비율로 생성되면 좋을지를 선택하시면, 이제 뭐 한번 플레이하는 거는 잘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생성되는 비율을 너무 많이 하시면 얘가 너무 많이 이제 창밖에 빗물이 너무 많이 흘러내리니까, 자, 얘는 조금 수정을 조금 보류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게 물방울이 얘가 지속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2초거든요. 생성됐다가 흘러내리면서 얘가 사라져요. 뭐 물론 이제 사라지기도 하죠. 근데 이제 물방울은 쭉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시간을 한 10초 정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흘러내리는 동안에 얘가 계속 살아있게 돼요. 이렇게 여기서는 뭐 5초 정도 줘라 그러는데 5초 정도 주면 얘가 좀 중간에 막 사라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중력이 지금 1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비가 떨어지는 그 속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중력은 창문을 타고 스르륵 하면서 떨어져야 되니까 중력은 1이 아니라 뭐 그거보다 한참 낮춰야 됩니다. 여기서는 0.1 정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물방울이 맺히고 떨어지는데 천 얘도 플레이는 수치 옮길 때마다 플레이하는 건 그냥 전체적으로 옵션을 다 맞춰 놓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한번 다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요 수치 인플루언스 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생성되고 사라지는 거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블록 아웃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서서히 사라진다, 얘는 서서히 나타난다, 얘는 서서히 사라지고 나타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반대쪽은 그냥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사라질 때 천천히 사라지는 거죠. 그럼 생성될 때는 갑자기 생깁니다. 자, 그리고 그 생성될 때 천천히 생성되는 거는 그러면 사라질 때는 갑자기 막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갑자기 생기고 서서히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아웃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자, 요거 자, 생성되는 사이즈 그리고 사라질 때의 사이즈가 되겠거든요. 얘는 자, 그러면 얘는 수치를 이게 이제 생성될 때하고 이게 빗방울이 창밖에 딱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생성될 때는 갑자기 크게 생성이 되고 그게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라질 때 사이즈 0.3 이 정도로 하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치는 거의 다 됐거든. 아, 사라질 때하고 생성될 때하고 똑같이 0.3 이렇게 가볼게요. 둘 다 0.3. 자, 그리고 나서 0초로 가셔서 자, 플레이 버튼 눌러서 얘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다 끝까지 플레이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일단 끝까지 한번 플레이가 돼야 얘가 전체적으로 미리 보기가 원활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으시면 이 줄여야겠다. 여기 있죠, 여기 요거를 전체라고 하면
원래 사이즈대로 동영상을 재생할 때도 원래 사이즈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프리미어 할 때도 보통 이거를 절반이나 4분의 1로 놓고 하거든요. 근데 4분의 1로 하면 너무 흐려지니까 절반 정도로 놓고 해보시죠. 한번 전체로 되어 있는 거를.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하게 플레이가 될 거예요. 자, 물방울이 서로 흩어지기도 합쳐지기도 하고. 자, 그러면 빗방울이 이렇게 맺히면서 창밖으로 흘러내릴 겁니다. 자, 선생님과 잘 되시나요?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버전으로 줄여볼게요. 그럼 좀 빠를 거예요. 자, 그게 이제 3초까지만 저희가 영상이 돼 있어서 떨어지다 말고 그러는데, 전체 컴포지션 그 지속 시간을 조금 길게 하시면 길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컴포지션 사이즈가 지금 3초밖에 안 되니까 중간에 끊겨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포지션에 들어가서 컴포지션 설정, 단축 키로는 컨트롤 K 들어가셔서 3초가 아니라 뭐 10초 이렇게 바꾸시면 컴포지션 길이가 좀 길어지고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이 레이어가 짧죠.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냥 쭉 끝부분 잡고 10초까지 그냥 쭉 늘리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일 겁니다. 근데 이제 10초를 또 다 이게 이제 채워져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자, 창문 밖으로 빗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표현을 해봤고요. 여기에다가 바깥쪽의 풍경에 지금 비가 안 오고 있거든요. 비가 오는 효과는 CC 레인입니다. 이거 레인, 비 내리는 효과는 전에 해봤었나요? 저희가? 안 해봤어요? 자, CC 레인폴이라고 하는 효과예요. 이제 비 내리는 효과도 있고 스노우폴도 있는데 눈 내리는 효과, 간단하게 비 오고 눈 오고 하는 효과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CC 레인폴을 얘는 배경 위에 있는 거에다 넣지 마시고 2번
아래쪽에 있는 영상에다가 CC 레인포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비가 오는 효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255페이지에 보시면 레인폴 세부 옵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드롭스라고 하면 떨어지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이즈, 빗줄기의 크기, 그 다음에 떨어지는 속도, 그 다음에 윈드라고 하면 바람의 방향인데 플러스 수치를 넣으면 얘가 이렇게 빗줄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내리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을 주면 반대로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이제 뿌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라고 하는 거는 흩어지는 거. 얘가 이제 얼마나 흩어질 거냐. 이제 왼쪽으로도 흩어지고 오른쪽으로도 흩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 수치를 높이면 그게 훨씬 더 심해져요. 그리고 B의 색상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퍼시티는 기본적으로 25인데 투명도를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가 내리는 효과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비가 오면서 빗방울이 맺히는 것까지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프리미어 프로보다는 훨씬 효과나 이런 것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냥 넣기만 하고 옵션 수치만 조금 바꿔주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 효과는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비 내리는 양이나 비 내리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으시면 위에 배경 1 눈을 살짝 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비 내리는 효과 볼 수가 있고, 사이즈, 비의 양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크기도 좀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흩어질 거냐 이런 게 이제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흩어지는 정도 다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프로젝트 닫기 하고 저장을 하지요. 자, 이번에는 그 프리미어 프로하고 프리미어 프로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그 크로마키 배경 지우는 거 있죠? 자, 그 얘도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도 크로마키 배경 지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열기에서 4번 04번 크로마키. 자, 요거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그 효과 이름이 달라요.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울트라 키라고 하는 효과였거든요. 울트라 키. 근데 얘는 울트라 키가 아니라 키 라이트입니다. 키 라이트. 자, 키 라이트.
그러면 킬라이트 1.2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녹색 배경 지우고 싶은 애에다가 킬라이트 영상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위에 킬라이트 MOV 영상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스크린 컬러를 골라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가끔 보다 보면 요런 게 있거든요. 컬러 단어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뭐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게 컬러입니다. 컬러. U가 왜 더 붙어 있는지 오타는 아닌 것 같고, 뭐 아마도 이제 약간 철자가 다른 언어? 여기 또 위에 이제 보시면 킬 라이트라고 해서 about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어도비가 모든 효과들을 다 만들지 않아요. 그 어떤 회사에서 만든 그런 그 효과나 플러그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도비 회사가 가져옵니다. 뭐 라이센스 비용을 내고 쓰든지 아니면 아예 사들여 오든지. 이거는 이제 그런 회사들에 대한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했던 CC가 붙어 있는 효과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CC라고 붙어 있는 효과들은 진짜 예전 버전부터 있었거든요. 그게 어도비가 그것도 이제 직접 개발한 게 아니고 어떤 다른 회사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라이센스를 갖고 있던 내용들을 가져온 거예요. 사들여 온 겁니다. 근데 그 회사의 이름이 사이코라고 하는 회사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CC 앞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여기에다가 안 그래도 이 프로그램 자체가 무거운 프로그램인데 뭐 이런 것까지 넣고 뭐 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 그냥 앞 글자만 CC 이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들은 앞에 다 CC가 붙어 있어요. 뭐 그런 의미이고요. 자,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키 색상을 스포이드 옆에 찍으셔가지고 내가 없애고 싶은 색상을 클릭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녹색 배경이 잘 삭제가 됐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최종적인 결과거든요. 결과치를 보여주는 거. 근데 요거를 보기 전에 알파로 바꾸시고 나서 그 다음에 스크린 매트 자, 스크린 매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어느 부분이 지워졌는지 어느 부분이 남았는지, 흰색 부분이 남아있는 거고요, 검정색 부분은 배경을 지운 거예요. 같은 내가 색을 선택하자마자 지운 거거든요. 근데 요런데 보시면 좀 뿌옇게 흐려지기도 했고, 여기에 보면 약간 이제 검정색으로 약간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얘를 이제 조금
투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이제 흰색으로 만들어 주고, 그리고 검정색 부분에 약간씩 남아 있는 이런 흰색 부분도 제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거 색을 이제 없애주는 작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자, 이거 스크린 매트라고 해서, 자, 클립 블랙, 클립 화이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프리미어 프로하고 거의 유사해요. 검정색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흰색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이거 수치를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클립 블랙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치를 조금씩 움직여 보면 검정색에 있던, 없어지는 부분에 있던 흰색 부분이 조금씩 사라질 거예요. 그건 옆으로 이제 수치를 조금씩 줘가면서 이렇게 주시면 한 10 정도만 들어가도 벌써 다 검정색 부분에 남아있던 흰색 부분이 사라질 거거든요. 9 정도만 줘도 다 사라지네요. 자, 10 정도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얀색 부분에서도 약간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화이트 부분에서 조금 수치를 줄여주시면, 너무 줄였네요. 조금만. 이 정도 줄여주시면, 자, 흰색 부분, 그러니까 표현 나타나는 부분에 투명한 부분이 조금 사라집니다. 자, 100일 때는 이렇게 약간 뒤가 투명하게 보였어요. 이렇게 까만 부분이 많이 있죠. 이런 게 이제 투명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씩. 그거를 화이트 수치를 조금 낮춰주니까 한 80 정도 주면은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얀색 부분이 선명하게 하얀색으로 바뀌었죠. 아까는 약간 투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검정색 부분은 클립 블랙에서 수치 조절해서 하얗게 남아있는 부분을 삭제를 해줬고요. 그래서 여기 얘도 요거 수치 두 개만 조절하시면 어느 정도는 다 돼요. 요거 두 개 수치, 클립 블랙, 클립 화이트, 요 수치만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올라가서 뷰 어떻게 볼 거냐, 얘를 최종 결과물 파이널 리절트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자, 선명하게 얘가 깔끔하게 배경이 제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거 말고 여기 이제 책에 보면 뭐 키 클리너 효과를 넣어서 테두리 부분에 좀 부드럽게 해줘라,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얘도 한번 해보죠. 키 라이트에서는 더 할 거는 없고요. 자, 키 클리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키라고 검색하시면 이 효과가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경계 부분을 보면 다 이렇게 딱 선명하게 너무 이렇게 되니까 끝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키 클리너 효과를 넣어주시고,
조금씩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0 들어가 있는데 끝부분이 약간 뿌옇게 흐려지는 거 보이시죠? 끝부분이 조금 이제 선명하게 딱 자른 것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끝부분을 약간 흐릿하게 그 패더 값을 준 것처럼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겠죠. 뭐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기타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할 거는 특별히 없을 것 같고 그 뒤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일단 10분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